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민법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나와 있나요? 제가 저 클라이언트 중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라이언트도 여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왜 예. 화제가 됐는가 하면 지난 3월 6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예. 정부에서 예. 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그렇죠. 어떤 이유일까요? 미국 법무부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소송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피난처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불법 보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정부 법인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데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주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난처주인 모든 주들을 지금 경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피난처주가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오리건,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주, 그리고 많은 피난처 도시들이 미국에 있는데, 예. 대부분의 10개 안에 큰 대도시들은 거의 다 피난처 도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캘리포니아 주가 생츄어리 스테이트 모든 그렇죠. 근데 뭐 생츄리 스테이트하고는 하지만 생츄리 시티가 많은 주들을 예. 우리가 생츄리 피난처주, 뭐 주라고 생츄어리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예.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주 법으로 그것이 그렇죠. 이 법제화돼 있다 이 말이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법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연방 법무부에서 그 법들이 위헌이다 그러면서 소송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법적인 근거는 이 연방법과 이 주법이 상충될 때는 연방 정부의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네. 주법을 무시할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주법이 상위법인 연방법을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렇게 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주법과 연방법, 그러니까 이민 관련 이 법이 다른데 연방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 주법이 틀렸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연방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재판을 건 거네요. 재판을 건 겁니다. 예. 완전히 텍사스는 반대죠. 그러네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츄어리 시티 밴을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주지사가 서명까지 했잖아요. 서명까지 해서 그것이 좀 이제 우리 연방 정부에서 제동을 걸었죠. 네. 대부분은 그게 생츄어리 밴이 위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밴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제동을 지금 건 상태고요. 예. 캘리포니아는 자기가 생츄리 주가 되겠다고 나섰는데 그 주대에 나서를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하고 나서. 예,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거의 드네요. 반대죠. 그죠? 반대죠. 예. 물론 이 생츄리 시티 밴도 소송을 통해서 지금 이 연방 재판소, 연방 지법에 그렇죠. 의해서 일부 부분이 위헌이다 해서 지금 제동에 걸린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 행정부가 참 캘리포니아 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피난처 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어떤 면에서 전략적으로 아이스, 그러니까 우리 이민 경찰들을 여기 피난처 주에 많이 파견을 했습니다. 예. 많이 투입을 하고 파견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체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전과가 있는 범죄자들만 경찰들이 파견돼서 체포했습니다. 단지 불법 체류자는 이유만으로는 일부러 경찰을 보내어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무차별하게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민 경찰들을 파견하여 불법 체류자의 집에 가서 그 부모들을 체포해 가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무고한 가정들이 특별히 시민권자들을 둔 가정들이 체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지금 거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제가 그런 장면들을 많이 제가 봤는데요. 예. 참 비참해요. 미국에서 정말 막 자녀들이 우는데 부모들을 체포해서 자녀를 본 앞에서 잡아갑니다. 예, 부모들이 불체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무 문제는 불구하고. 없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오클랜드 시장이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리비 셰프라는 시장이 이제 이민 경찰들이 대거적으로 자기 시에 와서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체포할 것을 알고 미리 시민들을 경고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장을 미국의 반역자라고
비트레이드라고 하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역 이민 경찰국인 미스터 호프맨은 이 경고가 없었으면 1,000명들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할 것인데 200명밖에 체포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들과 이런 주시자들은 연방법으로 범죄자로 취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예. 형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미국 이민자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또 이렇게 예.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과연 불법 차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한 법들이 과연 불법인가 우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법무부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기한 것처럼 위헌인가? 예, 그걸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인과 또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강력하게 트럼프의 행정 소송은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고 그냥 정치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정치적인 소동은 미국 국민들을 더욱더 갈라놓고 찢어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캘리포니아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이 검찰총장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 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캘리포니아 주는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예. 첫 번째 법은 불법 체류자도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쩌면서 텍사스에서 운전 면허증을 못 받으면 캘리포니아 가서 불법 체류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대학생들 경우에 내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몇 년간 살았으면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인정돼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받는 저렴한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예, 혜택을 받을 수 있군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정말 문제가 된 것은 캘리포니아 주는 지역 경찰들이 특별히 주 경찰들이 연방 정부 경찰, 특별히 이민국 경찰들과 중요한 일에서는 협조하지만 정말 치안에 정말 중요한 일에서는 협조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예.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주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주 경찰은 자기들이 하는 치안을 하는 거예요. 예. 공공 안전을 위해서 치안하고 범죄 조사하고 범죄 잡고 범죄 방지하기 위한 치안만 하는 거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꼭 이민법 경찰처럼 그 사람의 신분을 묻고 그 사람들이 신분이 불안하면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을 감금하고 치안에 중요하지 않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예. 그걸 강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는 지역 경찰들이 치안하기도 바쁜데, 치안하기도 바쁘고 범죄 수사하기도 바쁘고 그 범죄 수사 다니고 바쁘고 공공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쁜데 이 사람들 일일이 사실 불법 체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미국 큰 도시들에는 그 사람들 다 잡아놓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민 수속 우리가 이민법도 잘 못 모르는데 그 사람 체류 신분 확인 안 되면 이 사람들 감금해서 이민법에 넘겨주고 정말 치안에 중요한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협박하고 강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 이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상충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방법이 이민자들에게 또 불법 차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라 그랬는데 그 혜택을 안 주면 그건 불법이에요. 네. 혜택을 제한하면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연방정부법이 혜택은 이만큼만 주라고 했는데 더 많이 주는 것은 우리 주는 불법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건 상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방주에서는 A만큼의 혜택을 주는데 우리 주정부에서는 A도 주고 B도 주겠다. 예. 더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운전 면허증을 주겠다. 우리는 그건 주법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저렴한 학비를 주겠다.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요. 그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연방정부법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연방정부법이 이민법이 그러니까 우리 어린애들은 특별히 고등학교까지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연방정부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주법으로. 그렇죠. 예,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거는 위법이었습니다. 예, 교육의 기회를 고등학교까지는 주어야 한다라고 연방정부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것을 안 지키면 위법인 그렇죠. 거죠. 하지만 그렇죠. 예. 그 외에도 또 대학교를 갔을 때 인스테이트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은 그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 그렇죠. 없는 아니죠. 거겠죠. 혜택을 더 주는 건 위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주 경찰들이 우리는 주 경찰로서 지역 경찰의 치안만 중시하겠다.
그리고 이민법 경찰하고는 우리가 중요한 일은 물론 협조하지만 예.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티켓 하나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티켓 하나 주면 티켓 사이테이션만 주지 그거 가지고 일일이 그 신분 알아내고 그죠? 신분 확인하고 안 되면 그 사람 감금하고 그런 연방 정부의 이민법 경찰이 일을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나선 겁니다. 예.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트럼프 정부는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네. 그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강요 안 하기 때문에 강요를 안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소송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그냥 억지로 막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안 하니까 소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의 그 주정부에서는 이것은 정치적 소송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군요. 사람들은 막 자기 주민들을 갈라놓고 네. 그렇죠? 미국 국민들을 막 찢어놓는 정치적인 선동이지 이게 진짜 위법이 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도 항상 이렇게 운전면허증 주는 거예요.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인투이션 혜택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들을 캘리포니아 정부가 내가 트럼프 정부는 이렇게 막 협박하고 강요하는데 내가 강요 안 당하겠다. 예. 그게 무슨 위법입니까? 예. 그 김기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주지사와 검찰총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연방 정부 법과 주법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상충될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민법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민법을 강요하라 지역 경찰들이 강요하지 않겠다. 예. 자, 그렇게 본다면은 예. 이번 이 법무부의 캘리포니아주의 소송 조치 어떻게 보면은 다 이런 그 피난처 주를 향한 경고 조치다. 뭐 그렇죠. 이런 성격이 경고 조치. 강하다고 볼 수 완전히 있겠네요. 한마디로 막 그런 걸 분리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2017년도에는 연방 정부가 당연히 지원해야 할 경제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민법하고 상관없는 지원들이에요. 주정부에 대한 지원들. 지원이에요. 왜냐하면 주정부에서 연방정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연방 고속도로도 주정부에서 다 지키거든요. 다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예. 교육 프로그램도 연방정부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피난처 도시들과 피난처 주소는 이거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2017년에 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정부 초기 때 이미 발표했죠. 발표했습니다. 근데 벌써 그 위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위헌이에요, 그거. 그래서 결국 중단됐죠. 그렇죠. 중단됐어요. 네.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텍사스하고는 좀 반대인데요. 텍사스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텍사스는 생츄리 밴을 했어요. 생츄리 밴을 했죠. 그렇죠. 완전히 네. 캘리포니아하고 반대입니다. 예. 텍사스 주는 이 이 주에 있는 온 시티들을 생츄 시티 못하게 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결국은 이 지역 경찰들이 이민국 경찰, 연방 그 이민국 경찰에 협조해야 한다. 뭐 그렇죠. 이런 취지였죠. 그렇죠. 협조하고 불법 체류자면 알아보고 감금해야 된다. 예,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교통 티켓을 끊었을 때도 신분을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로컬 그렇습니다. 경찰이. 로컬 경찰들이 물어보고 없으면 감금해야 된다. 예, 그런데 결국 이민국 경찰한테 넘겨줘야 된다. 예, 그런데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도시들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사가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판사가 여기에 보면 갈시아 올랜도 판사가 야 물론 그렇게 그 반생츄리 밴을 원하는 시티는 네. 협조하려면 협조해. 예, 도시들의 그런 재량에 맡긴 그렇죠. 거죠. 재량에 맡긴 거예요. 도시들이 연방정부 경찰과 얼마나 긴밀히 협조하고 안 하는 건 도시 경찰에게 달린 거예요. 예. 그렇지만 큰 도시들, 휴스턴, 아스튼, 우리가 말하는 달라스, 그죠? 산안토니오들 경찰들은 그런데 협조하지 않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는데 강요할 수 없다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게 제동이 걸린 겁니다. 예, 그것에 보자면 뭐 캘리포니아주도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협조하지 않겠다는데 협조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협조 안 하니까 소송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또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캘리포니아주를 소송을 한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연방 정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불법적인 이유가 근거가 없는데 소송도 하고 네. 그리고 연방 정부 자원을 충전한다 그러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법적인 어떤 이유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이유가 많다고 봅니다. 네. 정치적 이유는 그래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호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소송은 결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될 것 같습니다. 네. 소송 문제에서는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가 그래도 이것을 막 밀고 나가는 것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 정치적인 기반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예. 지지대가 조금 흔들리게 하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미국 대통령이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거의 반이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외친 구호가 미국과 멕시코의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고 네. 그 비용을 멕시코가 내게 할 것이다. 그것도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멕시코가 그거 왜 내야 되는데요. 예. 멕시코가 내게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주장들이 멕시코가 그 지불해서 지불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트럼프 자신도 솔직히 이번에 보면은 멕시코가 지불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국회에서 내라고 지금 안 내면 국정도 샷다운 시킨다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자신도 멕시코가 돈 낼 거 안 믿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가 하면 이런 것이 그가 이것은 상징적으로 내가 네. 장벽을 쌓겠다. 멕시코가 돈 내게 하겠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가 얼마나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일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이 가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만큼 강력하게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것을 지지자들에게 어필한다. 어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이민적인 감성과 정서에 호응하는 미국인들, 네. 특별히 백인 다수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추종자들이 정말 얼마나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반인법을 추구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 위헌인 줄 알고도 막 소송하는 거예요. 예. 소송 말도 안 되는 거 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그들이 신임을 얻고 표를 얻고 거의 흔들리는 정치 기반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뭐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요. 이미 뭐 예비 선거들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됐고 어제는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이 선거가 있었는데 지금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뭐 승리한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서 완전히 결정은 안 났지만 트럼프의 텃밭이었어요. 트럼프가 거의 그렇죠. 22%로 이긴 대선 때도 이긴 밭이고 거의 민주당이 된 거의 없는 예. 그런 공화당 텃밭에서 이제 민주당 하원이 됐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보궐선거였죠, 캘리포니아 클라이언트에 전화해서 그랬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네.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 트럼프 시대 지나갈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안전하게 견딜 필요가 있다고 제가 그렇게 위안했습니다. 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기철 변호사님 캘리포니아 주의 그 생츄어리 주 그 선포에 대한 법무부의 소송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 나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